1억만 모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산이 급속도로 불어난다. 아마 많은 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반대였습니다. 2020년 1억 원에 가까운 예금을 전부 주식에 넣는 몰빵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2023년까지 주가와 함께 제 자산도 그대로 녹아내렸습니다. 이 뼈아픈 경험 끝에 저만의 투자 기준을 세웠고 이후 자산은 다시 불어나 지금은 5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종목 골라 수익률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롤러코스터를 직접 겪어보니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를 결정하는 건 단순히 수익률이 아니었습니다. 폭락장에서도 팔지 않게 버티게 해주고 그 와중에 오히려 사 모으게 해준 기준이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바닥에서 팔게 되고 기준이 있으면 같은 하락장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1억 이후에 반드시 세워야 할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 구성. 둘, 수익률을 쫓기보다 투자할 돈을 꾸준히 늘린다는 원칙. 오늘은 이 기준을 확실히 세우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그 기준을 직접 숫자로 세워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첫 번째는 비용 통제입니다. 자산이 1억일 때 1년에 10% 수익이면 1000만 원입니다. 그에 비하면 매달 30만 원을 아껴서 연간 투자금 360만 원을 더하는 것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60만 원은 매년 반복해 넣으면 복리가 불려줍니다. 연 8%를 가정하면 매달 30만 원은 20년 뒤 약 1억 7천만 원, 실제 넣은 돈 7,200만 원의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크지 않을 땐 수익률 줬기 전에 새는 돈부터 막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 통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부부는 매달 한번 결산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얼마 썼고 자산은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확인합니다. 거창하지 않고 10분이면 됩니다. 이 결산 양식은 여러분도 받아서 그대로 쓰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하나만 만들어서 가족 카드로 함께 씁니다. 카드가 여러 장이면 돈이 어디서 새는지 추적이 잘 안됩니다. 하나로 모으면 한 달 소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은 가능한 한 직접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합리적인 비용의 학원을 보냅니다. 교육비를 지나치게 아끼자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과 관성으로 나가는 것을 구분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새는 것을 막으면 투자에 보탤 돈이 매달 안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성장주와 배당주의 적절한 배분입니다. 자산을 빠르게 키우려면 성장주 비중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성장주가 자산 증식의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장주 비중이 높아지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계좌가 크게 출렁입니다. 이걸 못 견디면 결국 바닥에서 팔고 단타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배당주로 둡니다. 시장이 출렁해도 매달 배당이 들어오고 성장주 대비 변동성이 낮아 위기의 순간에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심리 안전벨트 역할을 해줍니다. 저의 경우 2025년 관세전쟁과 2026년 미-이란 전쟁으로 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 미국 대표 배당 성장주인 SCHD가 그 안전벨트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SCHD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주 섞인 얘기가 나올 때였지만 시장 지수가 폭락할 때 안정적인 주가는 성장주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장주 비중이 높을 때 그 변동성을 어떻게 기회로 바꾸느냐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가 오히려 매수 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감이 아니라 지표로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예전 영상에서 거래 내역과 함께 정리해 둔 적이 있습니다. 이 지표가 도움이 되실 테니 해당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분 비율에 정답이 없지만 저는 성장 60, 배당 35, 그리고 현금이나 채권 5로 구성합니다. 이 현금 5는 급락장에서 추가로 사들일 실탄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고 장기 투자를 한 사람이 성장주의 진짜 과실을 가져가게 됩니다. 다만 이 비중은 평생 고정이 아닙니다. 자산을 키우는 시기에는 성장주를 높게 가져가다가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배당주 비중을 천천히 늘려가는 흐름이 핵심입니다. 나이대별로 이 비중을 어떻게 옮겨가야 할지는 영상 마지막 시뮬레이터에서 직접 그려보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본업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억 이후에도 투자할 돈을 계속 공급해주는 가장 큰 원천은 결국 본업입니다. 본업에서 버는 힘이 커질수록 시장이 빠질 때 더 많이 사들일 수 있습니다. 투자와 본업은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는 한 팀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현재 나이와 은퇴 목표 나이, 지금의 투자 자산, 매달 투자 금액만 입력하면 은퇴 시점의 예상 월 배당금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투자 성향은 보수적, 중립적, 공격적 탭으로 간단히 고를 수도 있고 하단, 적용 과정 직접 조정해서 수익률, 물가 같은 세부 가정을 바꿔 나만의 시나리오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성장주와 배당주 비중을 38세, 48세, 58세 나이대별로 직접 옮겨가며 그 변화가 은퇴 후 배당을 어떻게 바꾸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설계하시는데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며 사용 방법은 댓글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1억 이후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새는 돈을 막고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느냐가 자산의 증식 속도를 결정합니다.
있습니다. 첫째, 비용을 통제해서 투자할 돈을 꾸준히 만들고, 둘째, 성장주로 키우되 배당주로 버티고, 셋째, 본업으로 장기 투자의 토대를 단단히 합니다. 기준이 잡히면 뉴스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자산을 우상향시킵니다. 오늘 보여드린 부부 결산 엑셀 양식과 자산 시뮬레이터는 댓글 링크에서 쓰실 수 있게 올려두겠습니다. 이런 투자 기준을 함께 잡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